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이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은퇴 설계와 연금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 연금 나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막상 젊은이들은 이 연금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금을 바라보는 이 젊은이와 은퇴자의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상무님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저희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나 컨설팅 해줄 일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젊은 직장인들 만나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러면 젊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뭐 국가가 내라 그러니까 월급에서 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과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 불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저축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지 굳이 멀게 노후까지 생각을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중도에 또 인출할 때 불리함도 있고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이제 예비 은퇴자나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귀를 쫑긋 세우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 질문 잘 안 하잖아요. 네. 강의를 할 때 국민연금 강의를 하면요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네. 가진 것 중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랑 젊었을 때 그 연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홍 대표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예, 저도 상담을 해보면 네. 예,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실 산업화 사회 전에는 우리가 이제 대가족이 은퇴 도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이 되면서 이제는 다른 수단으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효과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연금인데 네. 문제는 우리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중에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받는 돈은 부모님이 다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네.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장되거나 과소하게 포장이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사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갈등보다는 노소 갈등, 세대 갈등이 훨씬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이중적인 게 젊어서는 저축을 적게 하고 싶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을 받고 싶고 이게 또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나를 위한 저축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노후를 위한 장기 저축을 꺼려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노후 대비 잘하면 네. 굳이 뭐 국가가 연금제도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텐데 이 사람의 뇌를 분석을 해보면요 장기적인 저축을 하기 참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후 대비 저축 같이 장기적인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내 탓이 아니고 네. 이 뇌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재밌는 연구인데 뉴욕대학교에 있는 할 허시퍼드라는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MRI 찍을 때 있잖아요. 근데 fMRI라고 해서 이제 기능성 MRI를 가지고 뇌 사진 촬영을 해보면 현재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오는 뇌파 있잖아요. 그 뇌파가 10년 뒤나 20년 뒤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오는 뇌파랑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게 어디랑 닮았냐면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생각하는 뇌파가 다른 사람, 전혀 자기랑 관계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나오는 뇌파랑 똑같대요. 신기하네요. 대부분 사람의 뇌 구조가 그럼 결국 장기 저축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말인가요? 그 연구에 뭐라고 네. 재밌는 결과가 네. 나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저축한 돈을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줌마가 찾아 쓴다 그러면 저축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장기 저축을 한다는 걸 뇌는 내가 찾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찾아 쓰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와. 장기 저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저축을 유도할 수 있는 뭔가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기 저축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과 같은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좋든 싫든 노후는 다가오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장기 저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네, 네. 한마디로 큰일 나죠. 그런데 그 큰일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상무님께서 지금 뇌 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생 탓이라는 개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출을 하는 것 같지만 지출은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지출이 있겠죠. 예를 들면 차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적인 지출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써야만 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 생활비가 없는데 그럼 굶어라 할 수는 없죠.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가 없으니까 가지 마라 학교, 이럴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을 필수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출의 기간에 따라서도 일회적 지출하고 지속적 지출로 나눠지는데, 일회적 지출은 한 번 쓰면 목표가 달성하는 거, 지속적 지출은 한 번 써서 달성하는 게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동안 써야 되는 거. 그러면 노후자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을 써야 되지만 자동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는 거는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지출은 필수적 지출이고 지속적 지출, 이 2가지 조합이 가장 중요한데, 네. 우리가 지금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런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지출 항목들이 언제 나오느냐, 인생이 쭉 지내다가 은퇴할 때쯤 이제 딱딱 치는 거죠. 노후자금, 애들 교육자금, 와 이거 오랫동안 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앞에 자동차 사고 집 사고 놀러 가고 하는 지출은 앞쪽에 쭉 배치가 돼 있죠. 우리가 앞에 필요한 게 있는데 돈이 있으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닥친 지출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은퇴 시점이 됐을 때는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의 의미가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내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연금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 이제 사람이 금방도 제가 장기 저축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장기 저축을 하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강제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고전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들어는 봤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고전의 정의를 뭐로 내리냐 그러면 들어는 봤는데 읽지 않는 책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와 사이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트로이 목마 아시잖아요. 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이제 오디세우스인데, 전쟁을 끝내고 이제 고향을 돌아가는 길에 상당히 많이 헤매고 다녀요. 그 과정을 써놓은 게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해협을 지나가는데 그 사이렌 노래를 듣고 싶은데 그 사이렌 노래를 들은 사람은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벽에 가서 부딪히든 암초에 부딪히거나 바다에 뛰어들거나 해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오디세우스는 이거 노래는 듣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선원들을 길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래는 듣고 싶으니까 돛대에다가 몸을 묶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는 우리한테 그런 거죠. 야, 지금 쓰자. 노후 그때 어떻게 되겠지? 라는 유혹이고, 그 유혹을 견뎌내고 그래도 노후에도 내가 지금만큼 소비하고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건 이성적인 거잖아요. 네. 그 이성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면 어떤 강제 장치, 그러니까 돛대에 몸을 묶거나 아예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길을 이제 막아버리든가, 뭐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들. 이게 이야기가 이제 외국의 연금 교과서를 보면 네. 1페이지에 맨날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요? 그래서 네. 오디세우스를 한번 기억해 보면 왜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연금과 같은 장치가 필요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연금의 좀 강제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감히 제가 MC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10억이 있는데 매년 3천만 원씩 줄어들어요. 돈은 없는데 쓰면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채워져요. 죽을 때까지. 네. 어떤 게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쓰는 게 그렇죠? 네. 예. 다 쓰면 다음 달에 또 들어오는 게 편합니다. 이게 네. 사람 심리가 그런데요.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6억이라는 돈을 가진 80대 된 어르신께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생 써도 6억을 다 못 쓰는 80대 아줌마가 컵라면을 먹는다? 왜 그럴까요?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줄어드는 것을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한편 수명이 길어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는데 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부담이 크죠. 그래서 연금은 행복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다 쓰면 다시 채워지고 평생 동안 채워지고 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고 네, 공적연금들이죠. 예, 그래서 종신토록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들 같은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요. 네. 본인이 살아있을 때까지 연금도 나오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유족한테 또 연금을 지급해 주는 오.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인 것 같고요.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니까 연금 제도라는 것들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고 이제 부부의 아니면 가족의 재무 설계까지도 다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순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사회보장 기능도 있다면서요. 예,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죠. 그래서 네. 조금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주고 조금 적게 벌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주는 것. 이것을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조금은 더 삶을 사는데 균형 있는 삶, 예,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제도죠. 하지만 우리 사적 보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연금 펀드나 이런 것들은 넣은 만큼 딱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공적연금이 갖는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민간연금은 어떤가요? 뭐 공적연금은 일종의 복지제도거든요. 네. 근데 민간연금이라는 것도 일종의 금융상품입니다. 이 금융상품하고 복지제도의 차이점은 복지제도 같은 건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제도고 민간 상품, 금융상품은 자기가 저축한 금액과 그걸 운용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대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운영할 상품들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이제 요즘 나오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예금부터 펀드까지 뭐 국내에서 해외까지 뭐 주식부터 채권까지 이제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또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 노후를 또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연금을 잘 활용하면 내 노후가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